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 번째 주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뭔지는 다 아시죠? 가능하면 사이언스 101 화학이라는 교재를 얻어서 쓰던지 사서 쓰던지 구입을 해서 한번 어렵지 않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과학이란 과목은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기호나 그림들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PPT 파일에도 이제 그림들을 많이 넣어 놨는데 이전에 그냥 대면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유튜브에 올려서 강의를 하면 이게 이제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저작권에 걸리는 그런 그림들이 올려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PPT 파일을 올렸다가 내려놨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일반학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오늘 저녁에 몇 가지 이제 검색을 해 봤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자, google.com 어차피 이제 이 자료가 많은 거는 이제 외국 사이트니까 영어 google.com으로 가서 제너럴 케미스트리 일반 화학이란 뜻이죠. 제너럴 케미스트리 해놓고 우리는 PDF라고 추가를 해서 PDF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여러 개가 떠요. 이제 몇 개를 눌러봤는데 3개 정도만 여러분에게 알려줄 건데 처음에 세 번째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하면 오픈 텍스트북이라고 라이브러리 되어 있죠. 그래서 목차가 있고 여기 이제 읽는 방법이 온라인 PDF가 있어요. 온라인을 누르면 그때그때 서버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와서 읽는 거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읽으면 컴퓨터의 용량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저장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여러 페이지를 막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다운되는 그 시간이 있어서 약간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PDF를 클릭하면 PDF 파일이 전체적으로 이제 메모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365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인데 너무 이제 페이지가 많아서 필요한 내용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얘를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원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면 책 한 권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끝에 오픈 스탁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또 클릭을 하면 역시 그쪽에 이제 웹사이트로 가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책을 이제 우리가 볼 거냐 해서 보면 역시 다운로드 PDF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즘 인터넷이 빨라서 분량이 많아도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책 한 권이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된 거예요. 다운로드 클릭하면 원하는 폴더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미 다 저장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자, 프리 제너럴 케미스트리의 얘를 누르면 더 좋은 거는 여기는 여러 분야에 대한 제너럴 케미스트리 말고도 다른 화학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너럴 케미스트리가 선택이 됐는데, 그러면 공개되어 있는 교재들, 책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페이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소개한 책이고, 얘는 첫 번째 소개한 책이에요. 클릭하면 한 번에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한두 페이지 더 걸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 혹시라도 다른 분야도 제 생각에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2장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죠. 이게 이제 분자도 있고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 흔히 분자라고도 하는데 그런 물질도 있어요. 근데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화합물을 만들 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라는 형태의 결합을 한다. 어떤 이제 고체들이 만들어질 때, 액체나 기체도 그렇지만 고체들이 만들어질 때 이온 결합성 고체가 있고 공유 결합성 고체가 있고, 금속의 경우에는 이제 화합물은 아니지만 금속 결합에 의한 고체가 있어요. 금속 화합물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화합물을 형성할 때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다. 공유 결합 중에 배위 결합, 배위 공유 결합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소들이 이온 결합을 할 것이냐, 공유 결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자와 관련이 있어요. 항상 그 화학적인 성질은 원자과 전자가 결정을 한다. 다른 말로 최외곽 전자가 결정을 한다. 그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려는 성질이 있다. 원자이건 이온들이건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면 비교적 안정하다 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8규칙, 8전자 규칙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런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설명한 화학자가 루이스인데, 루이스가 당시의 원소 기호에다가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원자과 전자를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비율표를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는 따로 형광펜으로 쓰지는 않고 그냥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이전에 소개한 내용인데, 화합물을 얼마나 잘 이룰 것이냐, 약간의 지금 시차가 있네요. 자, 우리가 만약에 칼슘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칼슘은 어떤 원자들과 결합을 할 것이냐? 색칠되어 있는 것들이 칼슘하고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꽤 많죠. 칼슘을 빼고 만약에 납, 그러면은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이 헬륨, 네온, 아르곤 등등을 클릭을 하면 헬륨은 없어요. 실제로 화합물이 없습니다. 여기 네온도 없고 아르곤도 없고 라돈도 없고 오직 크립톤만 아주 일부, 여기 두 가지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논은 조금 종류는 많지만 그래봐야 5가지 원소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는 화학적으로 별로 활성이 없다. 아주 일부가 있다 하는 건데, 얘네들을 전자 배치를 클릭해서 보면 명확하죠. 전자 배치가 보면 헬륨은 2개, 네온은 8개, 아르곤도 8개. 이런 식으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보니까 원자가 전자가 이 아랫부분인데 전부 8개입니다. 물론 헬륨은 워낙 작으니까 2개로 완성이 됐는데 그 옆에 작은 그 알파벳들이 있죠. 새로운 껍질이 막 늘어나면서 채워졌는데 이 비활성 기체들은 전부 8개의 전자가 끝에 있다. 가장 바깥쪽에. 이 새로운 껍질이 전자가 채워질 때 8개가 들어가면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해요. 반면에 이제 이 앞에 있는 17그룹은 원자가 전자가 7개, 그 앞에는 6개. 줄어들다가 맨 왼쪽에는 1개, 그 다음에는 2개. 이런 걸 루이스가 여러 가지 그 화합물들의 성질을 해 보니까 원자가 전자들이 이런 개수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다시 노트를 해보면 창에 여러 개의 화면을 띄웠더니 약간 속도가 느려졌네요. 자, 주기율표의 2주기 원소들을 한번 이제 써보면 1쪽에는 리튬, 2쪽에는 베릴륨, 이런 순서대로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1쪽, 2쪽, 13쪽, 14쪽 이렇게 나갑니다. 주기율표에서는. 이제 리튬에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 베릴륨은 2개, 붕소는 3개, 탄소는 4개, 질소는 5개, 산소는 6개, 플로린은 7개, 네온은 8개. 그래서 이제 활전자가 완성이 되면 비교적 간단하다. 이 나머지 이 8개가 아닌 것들도 8개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특수한 경우는 2개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두 원소를 뽑아보면 소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그룹에 있는 것들은 다 화학적으로 동일하다 그랬는데 어떤 것이 동일하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소듐을 보면 핵이 이렇게 있고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 세 번째 껍질에 1개의 전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11번 소듐이에요. 그 다음에 9번 플로린을 보면 핵이 있고 핵은 이제 9번이니까 플러스 9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항상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인데 여기 이 경우에는 이제 9번이니까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가장 바깥쪽에 8개의 전자를 가지는 게 쉬울까? 자, 이 경우에는 소듐의 경우에는 이거 한 개를 잃어버리면 돼요. 잘 잃어버리려고 한다. 플루오린의 경우에는 7개를 잃어버리면 이 핵이 당기는 힘이 있는데 전자가 한두 개 나가는 건 뭐 조금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7개씩 잃어버리기 쉽지가 않으니까 얘는 전자를 하나 어디선가 주는 것이 있으면 받으면 되겠다. 여기 한두 세 개 있는 거는 그 한두 세 개를 버리면 되고 6, 7개 있는 거, 5, 6, 7개 있는 거는 3개, 2개, 1개를 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 비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비교적 8에 가까운 약간 모자라는 거고 금속들은 한두 세 개 있는 거니까 한두 세 개를 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금속은 되도록이면 원자과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비금속은 8개에서 모자라는 개수만큼 받으려고 하고 받아서 음이온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듐과 플루오린이 이제 만날 경우에 이제 소듐의 경우는 저 그림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전자 하나를 버리고 양이온이 된다. 플루오린은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음이온이 된다. 하나는 전자를 주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은 아주 잘 맞습니다. 두 식을 더해보면 NA와 F가 만나면 이제 전자 하나씩 소거될 테니까 Na 원래 양이온과 음이온이지만 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곧바로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이온 결합이에요. 만일 이제 마그네슘과 플로린이 있었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이제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전자 2개를 버려서 옥텟트 룰을 만족하고 플로린은 역시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려고 해요. 이 경우에 이제 전자를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는 거는 2개를 주고 받는 거는 1개를 주니까 받는 게 전체적으로 2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이 식에는 곱하기 2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mg 하나와 f 2개가 만나서 이제 이 했으니까 전자 2개 상쇄되고 mg 이가와 f 1가 2개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mg f 2요. 아니 기체들의 그 금속들이 만나면 이런 식의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돼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정기적인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 이것이 이온 결합이다.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금속으로서 나트륨은 NA라고 쓰고 비금속으로서의 플루오린은 F가 아니라 F2라고 써요. 이원자 분자 자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조건에서 반응을 하면
이온이 생기는 건 똑같으니까 NaF2 이렇게 이제 씁니다. 개수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아마 될 거예요. F2가 두 개고 잘못됐네요. 지금 맞죠? NaF2 그러면은 2배 2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인데 이제 이온 결합은 그림으로 보면 이제 아까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교재에 의하면 그 그림을 따온 건데 우리 파워포인트 파일 지난주 강의에서도 보여준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기율표 위치에 따라서 원소들이 가지는 이온들을 표시한 겁니다. 이거는 자, 비활성 기체에는 이온을 띄지 않는다. 그거보다 하나 모자라는 거는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음이온 일가가 되고, 두 개 모자라는 거는 음이온 이가가 되고, 세 개 모자라는 거는 음이온 삼가, 네 개 모자라면 음이온 사가. 실제로 이온 결합할 때에 이 정도까지는 가지를 않아요. 원자가 전자가 하나 있는 거, 여기 H는 이제 항상 양이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금속의 경우에 원자가 전자 하나를 버려서 플러스 1. 비금속의 경우에는,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알칼리 토음속의 경우에는 플러스 2.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플러스 3.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좀 약간 중간에 이제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약간 뒤쪽에 후전이금속이라고 해서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금속들은 여러 가지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 ptable.com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해보면 다양한 전하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몇가 이온이다. 이게 굵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긴 약간 좀 복잡하죠. 일부분의 경우에 6 플러스는 좀 특이한 상황이고 다 2가나 3가들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들을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에 이렇게 만나면은 1대1로 만날 것이고 이렇게 만나면은 금속 하나에 비금속 두 개. 같은 마이너스 2끼리 만나면은 1대1로 만나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전하가 중성이 되도록 만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 무엇이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원리다. 음, 요게 이제 이온 결합이고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속은 양이온, 비금속은 뭐 예외 없이 음이온을 만든다. 소듐과 플로린이 만날 때 NaF가 되는데 이때 이제 플로린이 F2라 그랬어요. F2. F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F다. 이제 원소 중에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이걸 미리 알아두지 못하면은 화학 반응식을 형성할 때 F라고 쓰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원소 중에 반드시 F2, Cl2 이런 식으로 첨자 E가 필요한 원소들이 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체 중에 산소, 질소, 수소 얘네들은 항상 F2처럼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로젠 원소 4개 F, Cl, Br, I 얘네들은 전부 실제로 존재할 때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 F와 F가 만나서 F2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원자과 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자, 핵이 있고 여기 이제 2개의 전자가 있고 여기에 7개의 전자가 있죠. 여기도 핵이 있고 2개의 전자가 있고 7개의 전자가 있는데 전자를 이제 조금 잘 보이게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이 플로어는 전자를 하나 받아야 8개가 되는 건데 금속이 있으면 쉽게 받겠지만 같은 플로어끼리니까 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면 얘는 8개가 되겠지만 얘는 6개가 돼서 오히려 더 손해요.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2개의 원자가 점점 가까워지면 서로 이렇게 가까워져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뭐 현재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충분히 가까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F 핵이 있고 이 두 번째 껍질이 7개가 있는데 이쪽에 F라는 핵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이렇게 적당하게 겹쳐져 있다. 중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요 한 개가 이렇게 놓일 것이고 이쪽에 있는 또 전자 하나가 이렇게 놓이겠죠. ptable닷컴에서 이제 오비탈의 모양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7개의 전자 중에 이제 하나가 놓여 있는 오비탈이 원자 핵이 있으면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여기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똑같은 그 오비탈이 이렇게 수전자가 하나 있는 건데 이 전자들의 그 있는 오비탈이 점점 가까워져서 중첩이 되면 충분히 이렇게 이 마지막 껍질이
겹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왼쪽에 플로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영역 안에 8개의 전자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도 보면 자기 영역 안에 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한 쌍의 전자가 왼쪽의 영역에도 속하고 오른쪽 오비탈의 영역에도 속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얘도 8전자가 되고 얘도 8전자가 돼요. 그래서 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원자들이 충분히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 정도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결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한 쌍의 전자를 두 원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합을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모자랐으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텐데, 이제 만약에 H였으면 H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F가 오면 7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공유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라는 공간에 2개, H는 작으니까 2개면 완성이 되고, 플로리라는 또 꺼졌네요. 어딘가 잘못 눌려지면 이 창이 닫혀버리네요. 그래서 보면 다시 새로 그릴 수가 있으니까 H라는 거와 플로린을 생각을 하면 H에 하나가 있는 거고 플로린에 7개가 이렇게 있는 건데, 충분히 가까워지면 H 영역에 2개, 플로린 영역에 옥테트 룰을 만족하는 8개의 전자가 있게 돼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 이때 이 결합을 H와 F 사이에 줄을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 줄 하나 연결한 요 선이 한 쌍의 전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머지 이쪽에 6개를 표기하기도 하고 뭐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기도 합니다. F와 F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6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H와 만약에 산소가 만나면 산소는 6개밖에 없는 거니까 H 하나와 공유를 해도 산소는 8개가 안 되니까 이때는 H가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H의 영역에 2개, H의 영역에 H는 2개면 만족이니까, 그 다음에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하면 산소의 영역에 8개. 그래서 H, O, H, 공유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산소의 경우에는 8개의 전자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요 줄 하나가 전자 한 쌍을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H와 N이 만나면 H 3개,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실제로 반응할 때는 H2와 N2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위의 상태에서 우리가 개수를 맞추면 그냥 단순하게 3, 1, 1 이렇게 되겠지만, 아래 상태에서 맞추려면 3, 1, 2 이런 식으로 해야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 질소가 만들어지는 게 어느 반응식이 맞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아보가드로가 설명할 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과 공유 결합 화합물이 이제 그 모양상으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단 우리는 일상적으로 분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분자는 몇 개의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해서 기본 그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물 그러면은 H 2개와 산소 하나, 암모니아 그러면은 H 하나와 수소 3개. 물론 이제 영족 기체,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뭐 네온 자체로도 분자라고 해요. 1원자 분자, 결합하지 않는 거. 그렇지 않고 비금속, 주로 이제 분자라고 하는 거는 비금속들끼리 결합을 했을 때 결합하지 않은 것도 물론 포함해서 분자라고 합니다.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에탄올이 이제 소비가 많아져서 약국에 가도 잘 살 수가 없는데, 에탄올은 C 2개와 H 6개와 산소 1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원소들의 그 개수가 일정한 비율, 일정한 개수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단위체를 만들면 우리는 그거를 분자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공유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 중에 이온 결합에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 있어요. 이온 결합 화합물. 이온 결합 화합물은 소금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 Na 양이온에 Cl 음이온이 한 쌍 이렇게 있어서 분자를 만들고 모인 게 아니라 Na 양이온에 Cl 음이온이 일정한 방향으로 앞뒤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6방향인데 배치가 되어 있고, Cl 주위에는 또 Na가 일정한 개수만큼 또 결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끊임없이 결합이 돼 있는 게 일반적인 이온 결합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위체가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소금 덩어리 결정 자체가 전체 그뭐 커다란 분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분자 크기가 그렇다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거대 네트워크상 거대 화합물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자라고 하는 거는 공유 결합에 의해서 생긴 것들 중에 몇 개씩의 이렇게 종류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들. 공유 결합이라고 해서 다 분자를 형성하는 건 아니고, 공유 결합도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끊임없이 결합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석영이나 다이아몬드나 흑연,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진을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의 그 첫 페이지에 나오는, 2장의 거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뭘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본질적으로 모든 이온 화합물은 녹는다. 아주 소량이 녹더라도 녹는다. 이렇게 이제 있고,
어느 정도 소금처럼 잘 녹는 것도 있고 탄산수소 나트륨인 제빵소다처럼 잘 녹지 않는 것도 있고 내 생각에 탄산수소 나트륨도 잘 녹아요. 소금이 그렇게 많이 녹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양이온을 형성하려고 한다. 음이온보다는 양이온을 형성하려고 한다. 돼 있고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훨씬 크다. 아까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 같은 쪽, 여기서의 같은 쪽은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 있어요. 이제 같은 쪽이라는 것은 비금속끼리를 말한다. 비금속끼리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화학결합을 형성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책을 한번 보면 자, 분자 화합물의 경우에 분자 화합물의 경우에 요것이 지금 책이죠.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보여준 게 지금 안 보이네요. 물론 해야 되겠네. 원하는 작동이 지금 잘 안 되네요. 지금 쓰기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 몇 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원소 기호와 개수들을 첨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가 우리는 분자식 하고 공과 막대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그 결합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제 공막대 모델이고 이 막대 실제로 이제 원자들은 붙어 있는데 이제 붙어서 모델을 만든 게 스페이스 필링 모델. 약간 요번에 이제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공유 결합을 줄로 나타내서 표현하는 것이 구조식. 입체적인 모양은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 입체적인 효과를 약간 준 것, 뭐 겨냥도 비슷하게 돼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 어떤 작용기들을 표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요 구조식을 압축해서 나타낸 건데 컨덴스드 스트럭처럴 포뮬러 압축 구조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기화합물의 경우에는 분자식을 많이 쓰고
유기화합물의 경우에 화학 반응에서는 축소 구조식을 많이 씁니다. 물론 구조식을 쓰면 좋지만 이거 워드치기 힘들잖아요. 그림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그거까지만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아까 에탄올의 그 분자식이 C2H6O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에탄올을 이제 구조식을 그리면 H가 결합이 3개 돼 있고 다른 C가 오고 OH가 있고 이 H에는 또 C에는 H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축소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CH3, CH2, OH 또는 C2H5, OH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같은 건데. 근데 같은 분자식이지만 O를 가운데 두고 C가 결합이 되면서 H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굳이 쓰면은 CH3O CH3겠죠. 일반적으로 OH가 탄소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알코올이 돼요. 알코올. 나머지 그룹이 뭐냐에 따라서 뭐 에틸 알코올, 에탄올, 알코올, 프로파놀, 뭐 페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지고 그 다음에 탄소를 양쪽에 끼고 O가 붙어 있는 이 탄소는 전부 이제 수소와 결합이 되어 있는 탄소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에테르 뭐 이서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됩니다. 똑같은 분자식을 갖지만 하나는 알코올, 에틸 알코올 우리가 술의 원료 술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에탄올인데 또 다른 하나는 디메틸 이서라고 하는 게 돼요. 완전히 다른 물질이죠. 얘네들은 뭐 화학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이거는 소량 먹어도 되지만 얘는 이제 먹으면 안 되죠. 이거 마취제로 쓰이는 거예요. 참고로 메탄올은 뭘까요? 메탄올은 CH3에 OH가 붙은 겁니다. 같은 분자식이지만 다른 물질 이런 걸 이제 이성질체 하여튼 그 분자식으로는 우리가 구분이 안 가는데 실제로는 다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의 경우에는 이런 게 굉장히 자주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식은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뭘로 써야 되느냐? 구조식이나 축소 구조식을 써야 된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교재에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